네,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토요일날 업데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상을 당해가지고 상주를 하느라고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또 어떤 분이 카톡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그거 질문을 제가 카톡으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한번 영상으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먼저 부동산 전망, 그러니까 중개사가 앞으로 어떤 직업 전망이 어떻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케바케긴 한데 잘 선택하시면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게 부동산이라고 해갖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좀 많이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공장 쪽을 전문으로 하고 어떤 분은 식당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텔 전문, 뭐 당구장 전문, 목욕탕 전문, 토지 전문 이런 식으로 교환 전문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어떻게 보면은 세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세부 직종이 좀 다른 거죠. 영화 파트가 다른 거죠, 그쵸?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에 따라 갖고 조금씩 달라요. 뭐 경기를 많이 타는 거를 선택하시면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국제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실 수도 있고, 오히려 또 그런 시기에 IMF나 뭐 경제 불안 같은 시기에 오히려 더 호재를 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멀티플레이어로 전체 다 잘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가장 좋겠죠. 뭐 그때그때 잘 되는 쪽으로 갈아타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건 솔직히 사실상 힘들고요. 손님들 이제 DB라든지 그런 것 누적돼 있는 것도 많이 다를 수도 있고 파트가. 그래서 전망은 제 생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대 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도전은 항상 아름다운 겁니다. 항상 도전은 좋은 거예요. 근데 기회비용이라 그러죠. 만약에 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냐, 어떤 게 더 기회비용이 낮느냐 라고 한다면은 뭐 이것도 개인차가 있겠죠.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중개사 다른 거 뭐 전공이 없으시다면은 중개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이런 쪽이라서 길을 좀 빨리 정한 편이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보수. 자, 소속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가 두 가지가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자, 그 밑에 중개보조원이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또 두 가지로 나누죠. 개업공인중개사랑 또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범 몇 조로 인해서 뭐 허가받은 뭐 중개사 해가지고, 예전에 중개사 제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지금까지도 자격증은 안 주지만 허가증은 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의 보수, 이것도 솔직히 너무 편차가 커요.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약간. 근데 월급으로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월급으로 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을 하면은 뭐 월 150 시급으로 쳐서 받는다거나 월 150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받는다고 하시면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오너가 비자격자죠. 실제 오너가 비자격자고 이제 거기서
중개사를 한 명 직원으로 쓰면서 그 중개사 이름으로 개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호사나 뭐 법무사나 그런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오너고 그 밑에 대표 변호사라든지 대표 세무사라든지 대표 법무사라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는 직원일 뿐이고 실질적인 오너는 이제 사무장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실 경우에는 월급이 조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어떻게 갖고 가냐면은 기본급 뭐 50만원, 80만원, 50만원 뭐 이 정도에다가 인센티브, 뭐 만약에 제가 소속 공인중개사면은 제가 계약을 했을 때 받는 수수료의 뭐 20%, 10% 이런 식으로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본급이 없다 라고 하면은 뭐 50%, 60%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저도 한번 직원을 썼었는데 뭐 짧게 하다 그만뒀지만, 그 친구는 계약을 못 해갖고 제가 분배해 준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협의했던 거로는 기본급 없이 60% 주겠다고 했어요. 수수료의 60%, 40%는 사무실 경비로 입금시키고, 그 대신에 저희가 뭐 밥, 점심이라든지 뭐 명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을 해줬죠. 이것도 소속 공인중개사도 협의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센티브가 많아요. 인센티브가 많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 전 근데 제가 23살 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23살 때 맞나? 23살 초반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22 9월에 군대 전역을 해서 23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좀 놀면서 한 편이어갖고 한창 또 막 놀고 싶잖아요. 군대 전역하고 막 친구들 만나고 막 여자도 만나고 싶고 막 한창 놀면서 해가지고 6개월 정도씩 걸린 것 같아요. 딱 6개월 정도씩. 실질적으로 공부한 기간은,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뭐 책만 조금씩 보고 그렇게 하다가 딱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부터 빡세게 처음부터 인강 보기 시작하고 책 정독하면서 그렇게 공부한 것 같아요. 1, 2차도 1, 2차 둘 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공부한 기간은 1년. 실질적으로. 그 외에 뭐 책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한 것까지 합하면 1년 6개월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왔던 게 부동산 중개업에 대기업 쪽이 진출했다는데 젊은 층한테는 취업의 길이 열린 건가요? 아니면 타격이 많아진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한창 뜨거운 감자였던 트러스트, 부동산 트러스트, 그 변호사가 중개업에 진출하는 거죠. 이런 거나 아니면은 글쎄 또 뭐가 있을까요? 대기업이 중개업에 진출한 뭐 딱히 예시를 찾을 수는 없는데,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에 진출했다기보다는 얘네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중개거래망 자료들을 네이버에서 볼 수 있게 하나로 취합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개업에 진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네이버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트러스트? 부동산 트러스트? 네,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트러스트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잘못했어요. 변호사가 중개업이 아닌 법률 자문이라는 명목 하에 한 거니까. 그리고 무료로 한 것도 아니고 수수료를 99만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국에는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써서 법인을 만들어서 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돈이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변호사들이 뛰어들겠죠. 근데 왜 안 뛰어들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트러스트가 어그로 끈 거예요. 네. 트러스트가 어그로 끌어놓고 실익도 없죠. 솔직한 얘기로. 아니 누가 수수료,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40억 50억짜리 공장들 허다해요. 빌딩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가격 되는 것들 많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1%씩 받는다고, 양쪽으로 0.5%씩만 받아서 1% 받는다고 하면은 50억짜리 하면은 5천만원 받거든요. 수수료를 2,500씩. 그러면은 5천만원 받을 수 있는 거를 99만원을 받고 해준다?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만약에 그 변호사라 그러면 그렇게 절대 안 해줘요. 온갖 트집을 잡고 이유를 잡아서라도 1,000만원 2,000만원씩 받아낼 거예요. 분명히. 안 그러겠어요? 5천만원 받을 수 있는데 누가 99만원 받고 해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뭐 진짜로 뭐 돈이 썩어 나가지고 돈이 내가 많아서, 아니 뭐 그거 뭐 5천만원 있으나 마나 그냥 나는 편하게 할란다 하고 99만원을 받는다 해도 나중에 잘못되면 법적인 책임은,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은 다 내가 지는 건데, 그러면 손해배상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물건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를 99만원 받고 해준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공승배만 혼자 어그로 끌어놓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쟤네 둘이 싸우네, 어떻게 되나 궁금은 하네. 내가 그렇게 하진 않을 거지만 누가 이기나 궁금은 하네 하고 팔짱 끼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공승배 변호사가 뭐 패소해가지고 지금 중개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그로 끌어놓고서 뭐 잘 되면 뭐 좋은 거죠. 잘 되면 뭐. 근데 잘 되나 안 되나 뭐 우리한테는 상관 있나요? 어차피 갈 사람은 가고 말 사람은 많은 건데 뭐 알아서 하는 거죠 뭐 그거는. 그리고 체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대기업이 예를 들어 갖고 뭐 삼성이 부동산 업에 뛰어든다 그래가지고 뭐 삼성 부동산을 만들어서 중개업자들한테 체인을 내준다. 예를 들어 뭐 편의점처럼 이제 되는 거죠. 개인마트들이 있는데 편의점 FD들이 이제 개발팀 관계자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개인마트인데 우리 편의점 브랜드로 바꿔 달아라. 그러면 매출이 조금 오를 거다. 우리들이 뭐 물류 관리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제공을 해주고 인테리어도 새로 싹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할 수는 있겠죠. 대기업 자본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대기업 자본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이전에도 있었어요. 뭐 부동산 114, 부동산 서브, 뭐 장승배기 많았는데 지금 다 없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자본이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부동산이 만약에 지금 저 사무실이 여기지만 여기가 제 사무실이거든요. 여기가 제 사무실이지만
사무실이 좋다고 해갖고 손님이 많이 올까요? 네? 사무실을 막 예를 들어 뭐 호텔처럼 막 대리석으로 해놓고 막 다 해놨어요. 호텔 로비처럼 막 분수도 놓고 가운데다 분수도 놓고 막 소파도 막 좋은 거 갖다 놓고 했어요. 그런다고 계약을 많이 할까요? 아니거든요. 이건 인적 자원이에요. 이건 서비스예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맛있어야겠죠. 그쵸? 시설이 좋으면은 사람들 이목은 끌겠지만 시설이 삐까뻔쩍한데 음식은 진짜 개똥 같아요. 그러면 또 와요? 안 오죠. 음식이 맛있어야 되거든요. 음식이 맛있으면은 허름한 집도 사람들이 줄 서서 밥 먹고 하죠. 부동산도 똑같아요. 삐까뻔쩍하고 하면 뭐예요? 한번 일 맡겼는데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안 맡기거든요.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 고객이죠. 이제 뭐 내가 건물이 있는데 내 건물 임대를 전적으로 이 부동산한테 맡겼어요. 그거 맡기는 거를 내 부동산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보고서 맡기진 않잖아요. 내가 일을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 맡기지. 그리고 손님들도 내가 보여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뭐 신뢰성이 있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지를 보고서 나를 판단을 하지, 내 사무실이 얼마나 좋냐를 보고서 저를 판단하진 않잖아요. 물론 엄청 지저분한 거보다는 그래도 좋은 게 낫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편의점이나 개인 마트들처럼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서 성공을 한다는 보장은 없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들어와갖고 뭐 1+1이다 뭐 무슨 행사다 무슨 뭐다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지만 부동산이 뭐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삼성에서 삼성부동산을 만들었어요. 삼성부동산 체인을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뭐 스스로 지원을 해줄 거예요? 얼마나 번다고? 이거 해서 얼마나 번다고 스스로 지원을 해줘? 만약에 뭐 매수 수수료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매수 수수료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되겠지. 뭐 15만원 20만원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빌딩은, 공장은 남동공단에 1000평짜리면은 70억이에요. 70억. 그러면은 0.9%면은 1% 잡으면은 7천만원이거든요. 7천만원 삼성에서 지원해줄 것 같아요? 얘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거 지원해주고 나면은 어디서 뽑아먹으려고? 그렇잖아요. 어디서 뽑아먹으려고? 계속 손해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인테리어 지원을 다 해주고 우리랑 수수료를 나눠 먹자 얘기를 해요.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해요. 인테리어 해주고 수수료 뭐 8대2로 나누자, 20% 우리한테 줘라. 난 싫어. 난 안 해줘. 인테리어 안 하고 말래. 인테리어 안 해. 뭐 삼성 그거 단다고 뭐 매출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난 내 단골 손님 있고 꾸준하게 손님들 있는데 굳이 내 거를 나누고 싶진 않아. 인테리어 그냥 내 돈으로 할래. 열이면은 9은 이런 생각일 거예요. 예. 뭐 거창하게 뭐 지원을 해주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뭐 대기업 쪽에서 자본이 들어올 일은 지금 부동산 중개업 쪽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뭐 분양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관리업이나 다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중개업에서는 들어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원래 요번에 상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가 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냥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상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싫어해가지고 하나를 설명해드려도 좀 잘 설명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한 편을 따로 찍었습니다.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영상 다음부터는 댓글로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영상에서는 뒤쪽에서 짧게만 그냥 얘기할게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좀 많아지면은 그때는 글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먼 얘기 같아요. 빨리 하려면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상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